그런 의미에서 자, 윤겨강 씨 이 기획공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아까 좀 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사과하는 태도가 틀려먹었어요. 틀려먹었어. 해명하는 태도가 틀려먹었어. 아니 씨 이놈의 격앙은 왜 아무나 하는 거야? 아무가 아니고 어? 윤석열은 아무 때나 격앙합니다. 말투 자체가. 그러니까 말투 자체 싸가지 없기는 해요. 격앙된 진짜로. 말투. 그리고 공손하게 얘기해도 기분이 나쁘거든. 말끝마다 어가 들어갑니다. 아 너무 싫어. 근데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대학 관계자한테 물어보세요. 채용 비리라고 잠깐. 하는데 정말 이렇게밖에 순수하게 못하겠어? 어? 저 윤교경강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격앙되게 좀 재수없게 좀 해야 될. 자 선배님이 선배 한번 찬스. 보여주세요. 어? 대학 관계자한테 물어봐.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겸임 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예요. 시간 강사는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요. 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박수. 인정. 인정. 야. 겁나 기분 나빠잖아요. 내용이 중요치가 않아. 말을 하는 이런 그 싸가지만 봐도 얘 말이 일단 기분 나빠. 이게 뭔 해명이야. 해명이 아니지 이거는. 이건 진짜 짤을 만들어갖고 계속 돌려야 돼요. 이거는. 많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물어봐라고 해서 이 한겨레에서 물어봐가지고 이게 원래 관건은 허위 경력으로 김건희 씨가 채용이 됐다는 건데 이게 마치 대학들이 시간 강사 채용할 때는 허위 경력을 내도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지 윤석열이. 그리고 심지어 관훈편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부는 잘못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야. 이씨 무슨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아닌 이유로. 맞아, 그거 똑같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종이 빼고는 다 가짜야. 종이 빼고는. 종이도 가짜일 것 같아. 응? 저 종이도 가짜일 것 같아 내가. 아니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이력이 꼬리에 꼬를 무는 가짜밖에 없는데 일부는 정확하다. 종이 말고는 정확한 게 없더라니까. 오히려 겸임 교수는 여기에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뭐라고 했냐, 겸임 교수는 관련 분야 지식을 더 중시한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게 허위 경력이면 더 큰 문제라는 거야. 예, 겸임 교수가. 왜냐면 겸임 교수나 시간 강사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시간 강사하고 겸임 교수는 약간 결이 다른 게 겸임이잖아. 이건 뭐냐면은 사실 교수들은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문방송학과 교수지만 그분이 직접 기자나 뭐 아나운서나 PD를 하지 않아도 그 전공을 해서 박사를 받으면은 교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겸임 교수는 말 그대로 실무적인 능력을 인정받는 것 플러스 학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경력이 없으면 겸임이 불가능한 예를 거예요. 들면 신방과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MBC에서 PD를 해서 몇 년 경력이 있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이런 걸로 이제 그냥 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보석 씨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 경력은 학문에 최선을 다한 학문침 말고는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준비할 시간이 되게 많았다. 줄리만 하느라고 다른 시간이 없었을 것 같잖아. 지금 같으면. 그렇죠. 그 제정신 아니라 아무나 보면 오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왜 게임이냐는 거야. 왜 게임. 본인이 게임으로 하기까지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남의 회사에 있는 그 기획 프로젝트 훔쳐간 거랑 똑같은 거긴 한데 왜 게임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 전공이 미술이잖아. 미술인 사람이 갑자기 게임 전공으로 해갖고 교수까지 되고 싶었다고 하는 동기는 뭐에서 나오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왜 미대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죠? 제기했던 이현숙 교수의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계속 동경한 거지.
이은숙 교수의 삶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직장이라든지 그 하고 있는 자체를 너무 동경한 나머지 결국 사망 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쪽에 몰입돼 있는 상태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관계를 거기에 맞춰서 설정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되게 소름 끼친다. 왜냐면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제 친구, 오래된 친구인데 제 친구가 자꾸 저를 따라해요 하는 글들 보면은 아, 그런 거 있어요. 많아요. 가끔 있어. 네, 되게 소름 끼치잖아요. 내가 머리를 파마를 하고 나면 어느 순간 얘도 똑같은 파마를 하고. 근데 물어봐. 너 어디서 파마했어? 어느 미용실이야? 어느 선생님한테 한 거야? 그래서 알려줬는데 가서 똑같이 하고 온다거나 옷 보고는 너 옷 그거 어디서 샀어? 이러면서 똑같이 입고 온다거나. 근데 그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의견을 얘기해 줬는데 마치 내 생각인 생각이냐? 것처럼 그게 제일 소름 공식적인 끼쳐요. 곳에서 얘기도 하고 네, 제일 소름 끼쳐요. 그 뭐죠? 그런 게 그런 있어요? 거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둘 사이에 한 얘기인데 내 경험이고 내 얘기인데 얘가 어느 순간 딴 데 가서 그걸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야, 너 그거 알아? 걔가 알려줘요. 알려줘. 친구들이. 너가 하던 행동이나 말투 또 네가 했던 그 경험을 지 거라고 얘기하고 다녔어. 이렇게. 리플리 증후군 이 사전 찾아보니까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야, 그 스크롤 좀 내려봐. 리플리 증후군에 송 작가 TV가 연관 검색어로 걸려 있다는데. 그래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어디 네이버에? 높은 위치에 있는지 한번 검색해 봐봐. 리플리 증후군? 네. 아무튼 김건희 씨 관련된 있는데? 내용은 내려갔나 그새? 있다 그랬는데. 아무튼 김건희 씨 관련된 지금 있는 거는 사실은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지났고요. 또 그에 대해서 대학 측이 업무 방해라든지 또는 뭐 부정에 대한 어떤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이긴 합니다. 뭐 결혼 전, 결혼 후 뭐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그 대나무 숲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김건희가 조작한 짓거리가 아니라 김건희가 외압을 넣어갖고 그 업체나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알면서도 부정 발급을 해준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위조하고는 다른 범죄인 거예요. 협박죄죠, 협박죄. 암묵적인 협박죄잖아.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게임협회를 찾아가서 나 지금 우리 집에서 게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지금 학교에 폴리텍 대학에 교수를 하고 싶으니까 나를 게임 경력 5년 정도 되는 전문가고 회원이라고 써주세요. 이사까지는 안 바랄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써주나? 안 써주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 써주기 위해선 그만한 대가를 치렀거나 이걸 안 써줬을 때 이게 뒤가 구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 써준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직인 갖고 시비 거는 놈이 없더라고. 다 직인이 찍혀 있잖아. 이 직인 날인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던 직인인 건지 그리고 위조가 아닌 직접 찍은 직인인 건지 확인을 해봐갖고 맞다 그러면 이 발급 과정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는 밝혀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그냥 오빠 나 이번에 재직증명서 하나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냥 동생 같은 마음에 해줬어요. 이러지 않고서는 동생 같은 마음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야.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갖고 관행이 그렇지. 가서 대학교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라 그러잖아 지금. 그럼 뭐라고 결론을 내고 얘기를 끝내줘야 될 거 아니야. 직인이 있는데 게임산업협회 이 직인도 그러니까. 가짜인가? 저게 가짜라 그러면 차라리 낫는데 저게 진본이라 그러면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 도대체 사단법인 한국게임업회라고 하는 거는 게임산업협회 산업협회라고 하는 어떻게 돌아가는 협회길래 이따위로 직인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게 위조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글자 위에다 찍어놨잖아. 저거는 그 파일로 해갖고 얹을 수 있는 수준의 직인이 아니거든. 저렇게 찍어버리면. 따로 빈 종이로 나와 있으면, 우리
정경심 교수 것처럼 나중에 뜯어다 붙였다 그랬잖아. 종이 위조가 잘라- 안 돼. 종이 어, 잘라서 잘라가지고. 붙였다 그랬잖아. 말도 안 돼. 근데 저게 글씨가 써져 있는 위에다 박아놓은 저거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저거는. 그치. 네. 어, 결과적으로 게임산업협회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 당시에 회장이 범수 오빠였으면 범수 오빠가 사무국장한테 이와 같은 일을 시켰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발급 경위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안 나오면 이거는 정경심 교수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처리와 어떤 조사나 이런 게 다르다는 거지. 압수수색 갔어야지, 이 정도 됐으면. 그렇죠. 응? 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예요. 네. 받지 말라는데도 받는 김건희. 요거 어제 전화 응대 보좌진도 없었다라는 단독인데 네. 이게 내용이 틀려졌어요. 응? 원래 보좌진들하고 다 합의 본 상황에서 통화를 했다라고까지 어저께는 얘기가 있었거든. 어제는 김의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음.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보좌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앙일보에서는 보좌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게 맞지. 있다 그러면 캠프가 전체로 다 또라이가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아니 저는 또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캠프 자체가.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이거는 일어나고 그냥 캠프에서. 죽이자는 얘기야.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죽이자는 차원에서 대본을 써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빵빵빵 터질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뒤에서 조종하나 보좌관들을. 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캠프를 통하지 않으면 통화가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기자들하고도. 그 기자하고 캠프하고 약속을 정해서 인터뷰지를 주고받고 해서 질문지 다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게 원래 이 캠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다 조절하는 게 캠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없어. 없고 그냥 전화만 받아.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캠프가 없다,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일부러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간자가 있는 거지, 중간에. 심지어는 이번 그 위조 사건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신정아 학력 위조잖아요. 그렇죠. 신정아 씨 학력 위조 사건 때 당시에 파견 검사로 나가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1년 6개월을 때렸던 사람이 윤석열 본인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학력 위조에 대한 걸 잘 모른다고? 잘 알지. 관행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겁니다. 지금 따져놓고 보면 가족들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사전 연습이 이 검사 시절에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신정아 사건에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2007년 서울 서부지검으로 파견까지 됩니다. 파견돼가지고 신정아 사건 수사했어요.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문무일, 윤석열, 윤대진. 대단한 멤버들입니다. 다 아는 네. 사람들이구만. 우리 국민들이 이 하도 그 조국 장관 건 때문에 위주에는 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발급 대장부터 시작해갖고 발급하는 사람들 얘기, 그 다음에 직인의 유무, 그 다음에 문서 번호 등등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뒤에서 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나갔다 그러면 위조고 아닌 거면 진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이제 게임산업협회에 재직증명서 발급 대장이 없어지겠죠. 불타 없어졌겠죠. 또 없어져? 또 없어지겠죠. 그리고 담당 직원은 그 당시에 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얘기하겠죠. 심지어 컴퓨터 파일로 보관돼 있는 직인 기록들을 디지털로 다 날려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다른 재직증명서를 잘라서 붙였다라는 얘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위조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진본이야. 협박에 의해서 그 협회에서 만들어준 진본으로 나왔을 때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당시에 신정아 씨 관련해가지고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 적용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어요. 근데 당시에 검찰총장까지 이 구속영장 기각을 불편해하면서 검찰이 다시 강하게 반발해가지고 횡령, 알선수재,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 1년 6개월형을 받아냅니다. 뭐 네. 신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후로 제기를 못했고요. 그 당시에도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뭐 동정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정정 제기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지금 있는 그런 형을 내렸던 이렇게 윤석열이 그 남 때릴 때는 참 잔인하게 잘 때려요. 보면. 지가 해봤거든. 네. 검사에서. 근데 뭔지. 자기 부인의 경우에서는 마치 관행적으로 괜찮은 건데라는 거짓말을 꺼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게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이런 말 하는 것 같은데요.